한글은 한자의 변형일 뿐이다. 한국은 우리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중국인들의 이 말에 혼란에 빠져 있는 한 캐나다 여학생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카이예요.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22살 여대생이죠.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건 우연과 운명이 뒤섞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최근 한국 정부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 같은 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진 거죠. 사실 저는 BTS 덕분에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한국어 가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BTS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심지어 제 방 벽에는 한글로 쓴 BTS 가사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학생이 실수로 책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주워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의 비밀 세종대왕의 언어혁명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그 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 학생이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우리를 금세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민지였죠. 민지는 제가 BTS 팬이라는 걸 알고는 정말 반가워했어요. 와, 정말요? 저도 아미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BTS 노래를 흥얼거리며 금세 친해졌죠. 민지는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제작 원리에 대한 설명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알아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와 저는 자주 만나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민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식으로요. 우리의 언어 교환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어느 날 민지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스카이, 우리 학교에서 한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대.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라 혜택도 많고. 너 관심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정말로 한국 대학과의 새로운 교환 프로그램 공고가 올라와 있었죠. 게다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장학금까지 제공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운명의 손짓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BTS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민지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깊어진 한글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한국의 AI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가득 담았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글과 AI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매일 밤 결과를 기다리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제가 선발된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방에서 BTS의 도프를 틀어놓고 춤을 췄어요. 민지에게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민지도 저만큼이나 기뻐해 주더라고요. 스카이, 내가 한국에 오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서울 구경 다 시켜줄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결정을 반겼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죠. 스카이, 넌 한국어를 거의 못하잖아. 거기서 어떻게 지낼 거니? 아빠는 특히 한국의 치안이나 문화 차이에 대해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BTS 노래로 기초는 쌓았고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래요. 민지가 그러는데 100날 안에 능통하게 된다는 세종대왕의 약속이 있었대요. 그리고 요즘 한국은 정말 안전하대요. K-방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죠. 옆자리 아주머니께서 제 열정적인 모습을 보시고는 김치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가, 한국 가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봐. 김치 없인 밥도 못 먹는다 그랬어. 드디어 한국, 그것도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의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모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지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에 정신이 없던 저에게 민지는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주었죠. 스카이, 이제부터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준비됐어?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학교에 등록하고 주변 동네를 탐험하느라 바빴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길을 잃을까 봐 조마조마했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래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고 한국 음식의 맛에도 익숙해졌죠. 특히 김치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비행기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가, 한국 가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봐. 김치 없인 밥도 못 먹는다 그랬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김치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전통 김치 만들기 수업 광고를 보게 됐어요. 망설임 없이 신청했죠. 수업 당일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어요. 문화원에 도착하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들 저처럼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수업을 맡으신 김 할머니는 정말 인상적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신 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 김치는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음식이에요. 김 할머니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김치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김치의 역사를 들으니 제가 곧 만들어 볼 김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큼지막한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는 동안 할머니는 우리에게 김치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는 온 동네가 모여서 김장을 했단다. 그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정을 나눴지. 양념을 만들 때는 정말 놀랐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걸 보고 김치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지 새삼 깨달았죠. 양념을 버무릴 때 할머니께서 손맛이 중요해라고 하셔서 저도 용기 내어 맨손으로 양념을 비볐어요.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배추잎 사이사이에 골고루 양념을 바르려니 손이 얼얼해지더라고요. 옆에서 할머니가 그래, 그렇게 정성껏 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단다라고 격려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김치를 항아리에 담그면서 할머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어진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김치 만들기가 마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는 순간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비행기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죠. 정말로 김치 없인 밥을 못 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김치는 제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성과 기다림의 가치를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이제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날의 경험과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리게 돼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김치 만들기 수업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민지는 제게 서울의 여러 명소를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스카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한강공원에 가보자.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야. 민지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주말 저녁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한강의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지는 한강의 역사와 서울 사람들의 일상 속 한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봐, 저기 사람들 보이지? 한강공원은 서울 사람들의 쉼터야. 운동하는 사람,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다들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지.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한글 디자인 전시회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가 말했죠. 와, 저거 재밌어 보인다. 가볼래? 호기심에 이끌려 전시회장을 찾아갔죠. 그곳에서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매료됐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한글 아트 작품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와, 이게 정말 AI가 만든 거예요? 제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놀랍죠? AI가 한글의 구조를 학습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가 바로 서준이었죠. 서준은 AI 연구원이자 한글 전문가였어요. 서준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글과 AI의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한글은 그 구조가 너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서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 AI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죠. 서준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 AI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서준의 도움을 받아 여러 연구소를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했죠. 그 과정에서 한글 AI가 번역,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한글 기반의 AI 번역 시스템은 영어나 중국어 기반 시스템보다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해낸다고 해요. 또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활용한 AI, 음성인식 기술은 한국어 방언이나 사투리까지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대요. 심지어 의료 분야에서도 한글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AI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런 발견들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 블로그에 한글 AI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한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AI 시대의 혁명을 이끌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제 경험과 인터뷰 내용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을 담은 긴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이 뜻밖의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제 글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중국의 SNS에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샀죠. 한자가 더 우수하다며 심지어 한글이 한자의 아류작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술적인 토론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제 SNS는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적인 댓글로 도배됐고 심지어 협박 메시지까지 받았죠. 너희 한글 같은 건 곧 사라질 거야. 한자야말로 진정한 동양의 문자라고. 더 나아가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이 중국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한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글은 한자의 변형일 뿐이다. 한국은 우리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한글의 기본 개념은 모두 중국에서 왔어. 한국은 우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글의 역사와는 너무나 다른 주장들이었거든요. 더구나 저는 한국어도 중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단순히 한글과 AI에 대한 제 관심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구나 저는 한국어도 중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일 뿐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서준이 나섰어요. 그는 중국어에도 능통했거든요. 스카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서준은 중국 네티즌들과 온라인 대화의 장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한글과 한자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서준의 대처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먼저 한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했어요.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문자 체계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죠. 이 말에 중국 네티즌들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으로 서준은 한글 AI 기술이 오히려 한자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어요. 한글의 체계성을 활용한 AI 학습 방식이 복잡한 한자 구조를 분석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활용해 고대 한자 문헌을 해석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죠. 이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 네티즌들도 서준의 설명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점차 이해의 폭을 넓혀갔죠. 한글과 한자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살려 더 나은 문자 체계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협력한다면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을 AI 시대에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의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문화 간의 갈등이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SNS에 사과와 화해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얼리 행동을 반성하고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한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들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문화 간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한글과 AI 그리고 문화 간 소통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죠.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고 서준의 도움으로 한국의 대학원에 입학해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생활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글과 AI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매일 목격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한글의 형태소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 챗봇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또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딩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죠. 이 언어로 만든 교육용 앱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대요.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한글 AI를 활용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AI 기술을 이용해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 쉽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소개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개발 중인 앱은 AI 문화 통역사예요. 이 앱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각 문화의 맥락과 뉘앙스까지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 한국의 우리라는 개념을 영어권 사용자에게 설명할 때 단순히 위나 아워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가지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의 의미까지 함께 전달하는 거죠. 이 앱을 개발하면서 저는 더욱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나 정과 같은 문화적 개념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됐죠. 동시에 제 모국인 캐나다의 문화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어느 날 서준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스카이, 우리 연구를 바탕으로 강연을 해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망설였지만 서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지원했죠.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제가 선정된 거예요. 강연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연습을 했죠.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설레는 경험이기도 했죠. 드디어 강연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글, AI 그리고 문화 간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입에서 한국어가 또박또박 나오는 걸 듣고 객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어요. 강연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문화적 충돌과 화해의 과정, 그리고 한글과 AI의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AI의 혁신성이 만나 새로운 문화 소통의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강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제가 겪었던 문화적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중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죠. 중국에서의 강연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일부 중국 학생들은 아직도 이전의 댓글처럼 중국어만이 위대한 글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했어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저 또한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진정한 보람이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AI 기술과 만나면서 한글은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글 AI를 활용한 글로벌 문화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플랫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AI가 각 사용자의 학습 스타일과 관심사에 맞춰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는 기능도 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과제는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전 세계의 언어학자, 문화 인류학자들과 협력하고 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기술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AI 기술과 만나면서 한글은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BTS의 노래를 좋아하는 평범한 캐나다 학생이 지금은 한글과 AI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꿈을 꾸고 있죠. 앞으로 한글과 AI를 통해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되길 바라며 언젠가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느낄 수 있게 되길 꿈꿔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의 방문자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여정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한글 정말 고마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